우리나라 세금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거든요. 똑같은 뭐 3억이다. 그러면 3억일 때와 1억 5천, 1억 5천일 때는 이렇게 나눈 게 훨씬 세금이 적죠. 안녕하세요. 정의기업연구소 정선희 소장입니다. 지난 12년 동안 600억 이상의 세금을 절감하는 플랜을 대표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드렸고요.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개인사업자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 사업자가 좀 소득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, 대표님? 개인 사업자가 혼자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지죠. 이런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아예 처음부터 나눠서 하시면 분산이 되고요. 그리고 또 개인 사업 하시면서 대부분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런 부분도 가족들의 도움을 급여로 책정을 해서 비용으로 좀 제대로 하신다면 세금 절감 효과가 있죠.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을 하는데 뭐 매출이 10억이고 이익은 뭐 한 3, 4억 났다. 이런 경우에 그게 나 혼자 소득으로 하게 되면은 벌써 3억만 과표가 잡혀도 세금이 30%가 넘죠. 그런데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직원으로 급여만 하지 마시고 아예 공동사업으로, 개인 사업자도 공동이 되거든요. 두 분이 같이 뭐 반반씩, 그러면 애당초 이 3억이 1억 5천씩 나눠지겠죠. 그런 효과를 누리시는 게 좋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일을 한다면, 실제 일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인건비 처리하시는 것도 절세의 효과가 크죠. 내가 혼자 받았을 때는 누진인데 세율이 높단 말이죠. 그런데 가족이 인건비로 나갔을 때는 더 작은 금액이니까 세율 자체가 양쪽이 다 낮아지거든요. 그래서 절감 효과가 크죠. 기본적으로 나의 그런 높은 세율을 좀 분산하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우리나라 세금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거든요. 똑같은 뭐 3억이다. 그러면 3억일 때와 1억 5천, 1억 5천일 때는 이렇게 나눈 게 훨씬 세금이 적죠. 대표님, 또 다른 개인 사업자가 좀 소득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자,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. 일정한 매출이 올라가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. 그러니까 성실신고는 말 그대로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하라는 건데, 자, 이거는 수익 금액별로 업종별로 조금 달라요.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한테 한 번 더 검증을 받아야 돼요. 이게 이제 성실신고 제도입니다. 업종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농업이나 뭐 임업 이런 업종은 15억 이상, 또 제조업, 숙박업 이런 곳은 7억 5천 이상, 요새 많은 뭐 이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이런 쪽은 5억 이상이기 때문에 금방 5억이 되는데,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다른 모르는 제도들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다음 해부터 적용이 되거든요. 근데 이 성실신고는 올해 만약에 5억이 됐다 그럼 바로 올해부터 적용이 돼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상반기가 넘어가면 대표님들이 그 해에 예측이 된다면 빨리 전환을 하시는 게 사업하시는데 성실신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법이죠.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당해 바로 적용한다. 네. 그래서 당해 바로 적용이 되면은 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? 당해 적용이 되면 뭐 불이익까지는 아니지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성실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올해 23년도에 한 12월쯤 갔는데 매출이 뭐 5억에 넘어갔다. 그러면 24년도 신고할 때 바로 성실이니까 증빙 자료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해놨겠죠. 성실이 아니었으니까. 이런 상태에서 성실을 받으면 신고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증빙 이런 거 요청이 오고,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추가적으로 있죠. 예를 들면 처음에 제대로 안 된 거기 때문에 뭐 신고 불성실에 대한 거, 뭐 가산세 이런 부분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준비 없이 성실을 맡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세금의 부담이 있게 됩니다. 개인 사업자는 성실 신고까지 가면은 이제 거의 최대니까 여기서는 뭐 절세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. 어렵죠.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게 되면은 보통 모든 적격 증빙 외에는 아예 인정이 안 되니까 어렵고요. 그 인정받게끔 내가 한다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 구간이니까 과세 당국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런 부분이 더 부담이 크죠. 항상 관심 대상이다. 이제 국세청 같은 데서 세무조사를 할 때 대상자를 선정을 하잖아요. 법인 쪽에서도 할 거고 개인 사업자 쪽에서도 하거든요. 그럼 뭐 법인 사업자 쪽에서는 뭐 수십억도 사실 큰 게 아니거든요. 근데 개인에서는 성실이어서 뭐 5억이 넘는다. 그러면 조사 대상에 더 가까워지니까 훨씬 부담이 커지는 거죠.
이제 성실신고 대상자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성실신고 대상자, 즉 이제 서비스업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5억이 올해 넘어갈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시면 빨리 법인 전환을 하셔서 법인 사업자로 가시는 게 유리한데 올해를 놓쳤어요. 그래서 연말까지 돼서 내가 뭐 5억이 넘어가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됐다. 그럼 내년에 법인 전환을 해야지.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법인 전환을 하셔도 3년간은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해 매출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좀 높아질 것 같다고 한다면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셔야지 바로 그때부터 그냥 성실이 아니고 법인 사업자 쪽으로 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죠. 그럼 법인 전환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? 법인 전환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개인 사업자가 그냥 법인 사업자가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.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. 법인이라는 이제 법인격체가 하나 설립이 되고 거기에는 주식회사니까 투자자가 생기는 거고요. 그 회사를 경영할 경영자가 생기는 겁니다. 대표님은 돈을 내셔서 법인 설립하니까 투자자이면서 또 회사를 경영하시니까 경영자 이렇게 두 가지 역할로 이제 바뀌시게 돼요. 그러면 이제 세금도 좀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? 네,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나죠. 우선은 개인 사업자 할 때는 매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잖아요. 그리고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법인으로 가게 되면 나는 경영인으로서 급여를 받을 거고요. 또 투자자로서 배당도 받을 수 있거든요. 이런 부분을 시기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배당을 꼭 올해 얼마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거든요. 그래서 뭐 내가 올해 받을 수도 있고 좀 모아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좀 적정하게 조정하는 거에는 법인 쪽이 훨씬 더 활용이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개인 사업자는 이제 종합소득세 하나만 내게 되는데 법인은 뭐 배당세나 아니면 근로소득세를 다 같이 내니까 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줘야겠네요. 그렇죠.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또 자녀들한테 주식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점이 많이 있죠. 좀 낮을 때 증여해주게 되면 공제가 많습니다. 증여 특례도 있고. 근데 개인 사업자는 증여 특례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볼 수가 없죠. 그럼 대표님한테도 좀 이런 법인 사업 전환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인가요? 네,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잘 되면 좋잖아요. 좋은데 또 걱정이 세금이거든요. 그럴 때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.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임박해서 성실에 임박해서 하시게 되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죠. 법인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.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또 세금도 절감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급하게 설립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혜택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. 대표적으로 이제 나라에서는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업종에 따라서 주는 혜택이 좀 다릅니다. 그런데 급하게 이제 법인 설립을 하시면 그냥 알아보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일, 업종 특히 이런 거 정하실 때, 업태 정하실 때 잘 모르시니까 대충 하세요. 근데 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 업종 코드 하나 때문에 혜택 받을 수 있는 업종에서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. 특히 도소매 같은 경우는 혜택이 제조의 한 반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도 상담하셨던 케이스가 물론 이제 도소매를 하세요. 자전거를 갖다가 파시는데 그 자전거를 본인이 OEM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. 여기에서 직접 제조는 안 하지만 기획 제조라 그래서 제조할 수 있게 모든 거를 본인이 하시면 이것도 이제 제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걸 모르셔서 그냥 창업하셔가지고 그동안 아무 혜택을 못 보셨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서 법인을 새로 하실 때는 꼼꼼하게 좀 체크해서 혜택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죠.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는 업종 변경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? 업종 변경이 되는데 그 혜택을 주는 조건에서 최초라든지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변경을 했을 때는 변경은 가능하지만 혜택을 못 받으니까 많이 안타깝죠. 그럼 대표님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제 한 5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법인 전환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? 훨씬 유리하다기보다는 절세 측면에서 봤을 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니까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. 법인을 운영하면 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립을 해 나가잖아요.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에도 그렇고 대표님 개인의 경제적으로도 더 낫다고 보거든요. 개인 사업자는 잘 될 땐 좋지만 그게 다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사업이 어려워지면은 한순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나 내가 이제 법인을 경영을 할 때는 경영자로서도 있지만 또 투자자로서의 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거든요. 특히 어느 정도 자산이 좀 있으신 대표님들은 이 법인을 갖고 있다면 그 이익 실현에 있어서 내가 할 수도 있지만
또 자녀들을 주주로 해서 자녀한테 바로 이익 실현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. 여기에서의 중요한 점은 내가 이익 실현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한 번 내고 또 자녀한테 자산이 넘어갈 때 가장 최고 세율인 상속증여세라는 거를 납부를 하게 돼 있죠. 하지만 기업이 있으면 주주로서 자녀들도 이익에 함께 참여가 가능하고 증여 상속세가 그 부분에서는 안 나가죠. 그게 절세 효과가 크죠. 그래서 법인 전환을 단순히 소득세하고 법인세만 비교한다.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. 그거 자체가 이익은 아니거든요. 이 부분을 소득 디자인과 세금의 이연 효과 이런 거를 적정하게 활용했을 때 아주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. 자, 오늘은 이제 개인 사업자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합리적으로 개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도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정한 매출이 올라갔을 때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니까 법인에 대해서도 미리 좀 공부를 해 놓으신다면 급하게 전환을 하셨을 때 받지 못하는 혜택들을 좀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